무대에 모시기 전에 간단하게 감독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리허설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오수영 감독님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거의 한 10년 전? 12년 전에 처음 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때는 굉장히 순수한 그런 애니메이션을 배우고 싶은 그런 시리즈 모습에서부터 지금 사실은 정말 다양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제가 지켜보면서 그렇다고 제가 스토커는 아닙니다. 지켜보면서 굉장히 저 역시 흐뭇했는데요. 일단 그 오소영 감독께서는 대학에서는 순수 예술을 전공을 하고 UCLA로 가셔서 거기서 필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즈음에서 이제 단편들, 웨이 홈이나 그런 작품들을 단편들을 쭉 하시면서 또 기회가 돼서 픽사에서 활동을 하고 약 한 7년간 활동하다 작년에 사실은 픽사를 티셔 나오셨어요. 그 이유는 그 스토리는 이제 강연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은 알고 계시겠지만 2015년에 아카데미의 단편 부분에 후보작으로 올랐죠. 댄 키퍼. 당시에는 슈퍼바이저 애니메이터로 참여를 하셨는데요. 지금 10부작 5분짜리 시리즈로 제작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총감독님으로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수영 감독님을 모시고 자, 특별한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오수형 엘고라고 합니다. 좀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제 그 콕 애니 영화제가 이제 성향이나 이제 올해가 처음인데 단편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더라고요.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 이제 막 작업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학생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강연 제의라던가 이렇게 들었을 때 그거 딱딱하게 강연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캐주얼하게 제가 어쩌다가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지 미국에서 이러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지금 소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처음부터 애니메이션을 좋아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대학교에서는 서양화 순수 예술을 공부를 했어요. 그 이유는 돌이켜 보면은 지금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 어떤 시각 예술도 다 서양화나 순수 예술 범주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패션이든 디자인이든 영화든 그래서 시각 예술이 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배경과 근간을 좀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니메이션 학교보다는 서양화를 먼저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첫 3년은 거의 유화 작업 위주로 작업을 했었고 그 외에도 뭐 설치라던가 비디오 아트라던가 다양한 기법들 이렇게 활용하면서 작업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거의 졸업 즈음 됐을 때 아마 내가 이렇게 내 얘기를 서사적으로 풀어주고 싶은데 나 어렸을 때 굉장히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를 좋아했잖아. 그걸로 한번 풀어서 해보자 해서 첫 애니메이션을 정말 그때는 종이에다가 막 연필로 직접 그리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만들어서 처음 이제 인디애니 페스티벌에서 10년 전인 것 같은데 상영하면서 깨달았죠. 아, 이거 진짜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재밌다. 사람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또 애니메이션 학교로 가야 되나? 그러지 않고 사실은 그 영화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이제 서양화를 공부하게 된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여전히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보면은 회화와 영화 문법 어느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학교로 가면은 그거를 바로 정의 내려진 거를 바로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기보다는 좀 내가 이제 순수 예술 쪽 공부를 했으니까 영화 문법을 내가 이해를 하면서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의 정의와 그 여러 가지를 내가 한번 직접 공부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그 UCLA라는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정말 신나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해주셨던 웨이홈이라던가 그 아마 아시는 제 작품을 그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더백이라는 작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졸업 작품을 했던 10년 전 작품이고 저기 더 댄 키퍼까지 그동안 거의 열심히 작업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서양화를 공부할 때도 그랬고 영화학교에서 이제 작업 활동을 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들어가게 돼요. 굉장히 돌이켜보면은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이면은 그 여러 가지를 막론하고 디즈니나 픽사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죠.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고 그 스타일적으로는 다를지 모르지만 저 역시도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그 픽사에는 조금 돌이켜 보면은 유별났던 게 제 단편 모음집을 그냥 픽사에 보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픽사가 갬블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기회를 줘본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인턴으로 시작을 해갖고 픽사에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그 2010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깨지면서 배웠죠. 그 CG 애니메이션에 대한 경험도 전무했고 근데 결국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아하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다 똑같구나. 다 언어 차이구나.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그 영어 이런 언어가 아니고 그냥 어차피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하는 방식이나 표현하는 거나 그런 거는 결국에는 다 이 기본 베이스는 다 똑같고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차이지. 그때부터 그 많이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픽사에서는 그 카얼스 2라는 작품이 제가 처음 애니메이터로 참여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브레이브는 메리다 업의 수비라는 작품이고 몬스터 대학교, 재작년에 나왔던 인사이드 아웃, 그 작년에 나왔던 도리를 찾아서까지 열심히 애니메이터로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그 10월, 9월 때쯤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곳을 뛰쳐나와서 지금은 그 좀 듣보 회사 통코 하우스라고 그 모르시죠? 이게 어떤 회사인지. 그런 곳에서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회사냐면은 그 아마 댄키퍼라는 작품에 대해서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작품이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콕 애니 영화제 취지랑도 맞는 것 같은데 픽사에 있으면서도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단편 영화 만들듯이 정말 개인 시간 내서 영화 한 편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댄키퍼라는 작품이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 한 3, 40명 정도 됐었나? 그래서 딱 해서 만들어갖고 그 완성을 한 다음에 좋은 그 반응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영화제에 초대도 됐었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 아카데미 후보에 오르는 영광까지 이제 받게 되면서 이제 그 이 작품의 감독이었던 그 다이스 츠츠미 그리고 로버트 콘도는 이 댄키퍼를 장편으로 만들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때 픽사를 그들은 나가게 됐어요. 2015년에. 그때 저는 안 따라 나갔어요. 왜냐면 그때는 저는 도리를 찾아서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는 도리를 찾아서 작품하고 또 틈틈이 개인 작품도 계속 했고요. 그래서 그 작품들도 아마 이 제 강연 끝나고 또 오늘 상영에 몇 개 보여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터라는 작품도 제가 픽사에 있을 때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던 와중에 이제 이 친구들이 한 작년 3월, 4월이었던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댄키퍼를 TV 시리즈로 만들기로 했는데 총 연출 해볼 생각 없냐? 완전히 스토리도 네가 다 짜고 그냥 댄키퍼 되지. 여기 데리고 와서 디자인도 다 바꾸고 네 마음대로 그냥 해라. 그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아 그래 사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내 이야기 하는 거지. 그 픽사에 있는 게 너무 즐겁고 좋지만 결국에는 거기서는 큰 팀 조직이 돼서 한 감독의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재밌고 좋지만 이제 그럼 또 얘기할 수 있죠. 픽사에서 감독되면 되잖아. 근데 그거는 한 15년, 20년 있어야 돼요. 픽사에서. 그래서 그렇게 있고 싶지는 않았고 당장 이렇게 너무 재밌는 컨텐츠가 들어오니까 오래 고민하다가 그 결정을 내려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렸는데 그럼 좀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얘가 뭐 픽사에서 뭘 했는지, 통크하우스는 어떤 규모의 무슨 회사인지, 댄키퍼는 어떻게 그 만들었는지 그런 이해를 돕고자 제가 5분짜리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통크하우스 내에서 자체 제작한 간단한 다큐멘터리 클립인데 제가 작업하는 작업도 소개를 하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제 생각도 담을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라 그게 사실은 이제 미국 친구들을 상대로만 했는데 제가 좀 우겨서 한글 자막 넣어야 된다. 이거 너무 그 내가 한국 관객분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직 그 공개가 되진 않았어요. 2주 후에 이제 유튜브 채널로 올라갈 텐데 아직 가편집본이지만 그걸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댄키퍼의 감독이자 지금 통크하우스의 그 헤드인 다이스 츠츠미와 로버트 콘도 그리고 제가 그 설명하는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얘기를 이어갈게요. 예. 감독님도 계시니까 좀 개인적인 얘기를 어디서 좀 하지 않았었던 좀 요긴해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 조금 해서 좀 가져온 것들이 이거는 지금 이거를 먼저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게 사실
그 얘기하기 전에요. 좀 제가 헷갈렸는데 이게 댄티퍼 예전 버전이었다면 지금 제가 새로 만드는 작품의 디자인은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손맛과 애니메이팅 그 스타일이 그대로 구현이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 이 얘기는 좀 더 차후에 하겠도록 하겠고요. 하던 얘기를 다시 연결했다면 그래서 이 어린 시절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제 어릴 때 항상 모습이었어요. 항상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매치를 못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정도로 어렸을 때는 자폐증 진단도 받았었고요. 유치원도 못 갔어요. 어떤 얘기가 있으냐면 어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유치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수영이가 좀 이상하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갔더니 제가 하루 종일 그냥 그 수조에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거 그거만 이제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한글 말하는 것도 사실 늦게 됐어요. 모든 게 어눌했고 근데 이제 유일하게 제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좀 그림 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면 누구든 뭐 있는지도 모르는지 있는 조용히 있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림을 그리면 이제 아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말도 걸어주고 그래서 왕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끊임없이 그냥 낙서하듯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그림을 통해서 저를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잘 표현하고 내성적이니까 상처도 잘 받고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조용히 하는 거가 익숙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대학교 초반까지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하는 모습을 아마 어렸을 때 부모님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반면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정말 저 사람이 그랬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저는 물론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 작품을 이제 한 장에 직접 그렸던 낙서가 한 폭의 그림이 되고 한 편의 애니메이션이 되고 저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솔직한 얘기들을 부끄러움 없이 이제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또 피드백을 주고 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게 사실 진짜 제가 작품을 하는 집요하게 하는 이유예요. 뭐 픽사 널널한가 봐 시간 많은가 봐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제가 그렇게 진정성을 담는 방식이었던 것 같고 그런 작품을 저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께 그런 바람이 항상 있어요. 정말 이게 남들처럼 이렇게 멋있게가 아니고 정말 자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항상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드리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 듣고 영화제 통해서 전 많은 얘기를 사실 듣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넌 어떻게 하고 있니? 뭐 이렇게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달라졌죠.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람은 많이 물론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제 그림이라는 뭐가 없이도 이제 당당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안에 그 어릴 때 그 소심했던 루디멘탈에 그 애는 여전히 있거든요. 그 애가 제일 솔직하게 나오는 경로가 작품 활동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여러분들께서도 작업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본인도 즐겁고 너무너무 힘들지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사실은 좀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이제 그 영화제 학회 같은 데 가면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거를 더 이렇게 쪼개서 기술적인 거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딱 이런 얘기 하면 딱 적당한 자리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만들고 있는 댄키퍼 TV 시리즈가 거의 완성 직전이에요 사실. 그래서 7월이면은 포스트 프로덕션 모든 게 마무리가 돼서 8월부터는 이제 일본 시장부터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할 건데 제가 오늘 그 첫 인트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